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의 어떤 SNS의 그 해시태그 멸공이라는 그 해시태그 때문에 이게 요거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김성애 대변님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전 뭐 제 SNS에 그냥 썼던 글인데 네,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예. 갑자기 기자들이 그런 걸 기사를 써갖고 예. 멸공 논란도 웃겼고 저에게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영진 이 신세계 부회장이 대학 입학 당시에는 키 178에 몸무게 79kg이라고 대학 그 입학 카드에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면서 네. 실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땐 104kg으로 1kg 초과해서 면제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삼성과의 면제 비율이 73%로 일반 재벌가 33%의 2배가 넘고 뭐 멸공 막 이런 막 전쟁 이런 막 애국심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이상하게 안 간 사람들이 하는 건 좀 꼴사나워서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면서 너도 빨갱이니까 뭐 그러는 말을 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좀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막 분란이 되고 있고 뭐 힘을 좀 실어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정치권의 공방인데 이걸 어떻게 저는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정영진 부회장은요. 요즘 감성을 건드려주는 네. 그런 센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재벌 말이에요. 회장으로서 SNS 활동하지 왕성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치 이슈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도 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자 윤석열 후보는 그럼 왜 이마 땡에 가가지고 해필이면 또 달걀, 파, 멸치, 콩을 그렇죠. 사가지고 그걸 멸치로 연상시키게 콩을 하느냐는 건데 그것도 이제 선거운동의 예. 일환에서 사회 현상을 좀 반영해보고자 하는 시도였지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멸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거 고호로 뭐 뭔가 해서 뭐 갈라치기라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앞에 달걀파까지 넣어갖고 문재인 달파, 일파를 문. 문파라고 부르는데 그 문파들하고 공산당이 일치돼서 이제 전부 다 멸공하겠다라는 위트를 그렇다고 뭐 이거를 스타벅스를 무슨 뭐 불매운동하고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뭐 너무해 그거는. 예, 어쨌거나 청년 모자이크들이 달파 멸콩이라고 해서 이걸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AI 윤석열까지 등장을 시켜서 결자를 딱 빼고 달파 멸공 딱 읽어주죠. 예, 이런 의도였다는 것을 정확히 하는 너무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었는데 AI가 똑똑해요. 예.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쨌든 일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수장이신데 이분이 지금 멸공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베트남이나 중국과 우리나라 무역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랑 지금 대선 후보의 격은 좀 달라야 하는데 재미를 강조하면서 왜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공산당을 연결시켜서 달파 멸공을 가느냐. 그렇게까지 하면 과하고. 아니 탈원전 하면서 원전 세일즈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럼 멸공은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과 외교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까지 가면 그건 좀 과하죠, 그렇죠? 정영진 부회장이 곤경에 처했길래 응원하는 마음에서 했다 정도 코멘트였으면 적절했을 텐데 국물 내려고 멸치를 사고 콩물 만들려고 잔멸치. 콩꼭 살라고 하려고 볶음 멸치.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굳이 후보님이 직접 네. 하시냐는 거죠. 아이 뭐 또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건 애드립을 또 그렇게 특보라서 하신 거지. 좀 이벤트였다는 걸 인정하고 아니면 제가 만약 참고였으면 이렇게 조언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인스타그램 올린 글은 그거 자체로 판단을 하셔야지 다시 해석을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좋네요. 예, 굳이 멸치를 국물 내려고 산 건데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을 꺼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요리에 진심이신 분인데 정치는 진심이 아닌가 이런 이분이 얼마나 요리에 진심인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예, 같이 요리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만 콩을 가지고 콩고물 내겠다 이러면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자기가 장 봤으면 그렇게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멸치 볶음이라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국물 낸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국물도? 그건 저도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영진 부회장의 의도가 뭘까?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불만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가 중국 진출해서 재미도 못 보고 이렇게 중국 정부 어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철수도 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 SNS하고 젊은 트렌드에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툭 밝힌 건데 그게 이제 정치권을 일파만파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마 아니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멸공을 외쳐버리면 그 누가 봐도 너무 메시지가 정확한데 나중에 또 아니라고 사진을 김정은 사진을 바꾸는 게 더 웃겼어요 난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멸공을 해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를 해체시키면 그다음 우리가 무슨 대안이 있나? 난 사실 제가 이 외교 문제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북한에서 한 200만 명 난민이 한국으로 다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관리할 수 있나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당하는 거 싫다. 나 외국에서 이자 많이 내고 주가가 인정 못 받는 거 싫다는 말씀 저도 너무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정은을 멸공하면 저 디스카운트가 이 위험이 사라지는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는 정치인 같은 우리가 생각할 일이고 그러니까 S그룹에 네. 잠깐 계셨었잖아요. 있었죠. 네, 한번 네. 그 뇌를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양쪽의 얘기들을 중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분의 세계관과 이분이 살아온 어떤 경험치를 볼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본인도 놀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낫지. 이거를 막 정치인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스타벅스를 무슨 뭐 불매운동하자고 그러는 것까지 하는 건 너무 오바다.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냥 재미로 넘어가자. 뭐 이 얘기예요. 윤석열이란 대통령 후보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남은 56일 동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멸공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웃기려고 한 건지를 좀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기려고 한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무슨 미사일 실험 관련돼서는 선제 공격하시겠다고 말씀을 정확히 선을 그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 말씀을 그럼 하셨죠. 전쟁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전쟁 불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데 그분 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돼요. 멸공 얘기가 나왔는데 선제 공격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약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된다. 난 멸공 생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북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유권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라는. 제가 이 멸치콩 장본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냥 있는데 자 이게 배경이 있잖아요. 정영진 부회장이 왜 멸공하면서 시진핑 사진을 올렸을까요? 중국 앞에서만 한없이 작아지는 이 정부를 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 이렇게까지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개발할 때까지 계속 저자세를 유지했었던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의 과거의 궤적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얘들 자꾸 이러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불사한다는 얘기지. 우린 선제 공격을 할 거야. 그래서 전쟁을 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실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보가 굴종하고 동일화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을 보면요. 시작할 때 42조에 출발해서 지금 54조로 연평균 30%씩 폭증하듯이 올렸어요. 정전협정 체결로 남북 간의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종북적인 정권이야. 그건 평화 유지는 평화 유지대로 하지만 전쟁 준비는 전쟁 준비대로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국방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증강하고 군비 증강의 이 길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분들이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 네네. 자 한마디만 딱 할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17년도 우리 예산이 400조였어요. 올해 예산이 600조입니다. 600조. 50%가 올랐죠. 그럼 자 40조 국방 예산이 그럼 60조 돼야 돼요. 아니, 얘기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무기 많으면 뭐해 안 하는데 쓰지를 않는데 무기는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무기 무기 쓰면 사는 데만 다 전쟁이에요. 썼다는 증거도 없어요. 아니, 무기를 사면 아니 얼마 무기를 쓰면 전까지 베이징 전쟁이에요. 올림픽 가서 정상회담 하자고 뭔가 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끝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계산 해야죠. 끝났다니까. 아니 최근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도 우리의 체력을 비축하는 것은 같이 양립하는 거지 어느 한쪽만 할 수가 없죠. 외교하는 네네네. 입장에서는. 핵을 개발한 마당에 아니 그리고 핵실험도 그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관리를 못해서 6차례 핵실험 중에 무려 5차례가 그놈에는 좀 그런데. 예, 그러네요. 그놈의 핵실험 말이죠. 아, 예. 그놈의 핵실험 오케이. 예, 5번의 핵실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5월에 집권하고 9월에 마지막 핵실험을 끝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도록 다독거린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점. 그래서 핵 개발을 용인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이었다는 것을 유권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앞에서 햇볕 정책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햇볕 정책 때문에 핵실험이 됐다고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시점만 보고 얘기한 아니 거잖아요. 실험은 그때 핵실험을 했으니까 그때 했다고 해서 그 개발을 그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핵실험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야 더 이상 다 대화 지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가면 더 이상 이길 수가 대화할 없어.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왜 이렇게 핵실험을 싸웠어요? 하게 이길 된 거 수가 아닙니까? 없다니까 그 얘기는. 아니, 저는 제가 이것저것 주제를 생각하면 잘못 아닙니다. 물으신 저는 거라고. 핵실험을 5번 하도록 방조했던 이 보수 정권 10년이 미사일을 10년의 세월이 35번을 쐈어요. 문 정권 들어와서. 근데 이제 미사일 쏘는 것은 유엔에서도 허락하고 있는
자위 활동이기 때문에 미사일 오케이. 쏜 거랑 이걸 섞으면 안 되고 저희가, 예. ICBM은 달라져야 된다. 오케이. 예.